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교수 이명주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러면 사람들은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 건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 건물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에너지를 절약할 만큼 최대한 설계를 통해서, 자재를 통해서 절약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 다시 그 에너지를 대체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 정도는, 내 건물이 쓰는 에너지 정도는 내 건물이 직접 만들어서 쓰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봅니다. 국내 최초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주택이 아니라 주택 단지 차원으로 된 거는 국토교통부 R&D 과제로 만들어진 노원 이지하우스가 있습니다. 노원 이지하우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난방 에너지가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대비 한 70% 이상은 절약이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함했을 때 에너지 자립률은 실제로 실측을 해보니 가끔 실시간으로는 100%가 넘을 때도 있지만 1년을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자립률이 한 9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성과는 뭐였냐면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지만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또 항상 환기 상태가 24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굉장히 낮을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단열과 기밀 이와 같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술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그렇게 덥지 않고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으면서도 조금만 에너지를 넣어줘도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는 거죠. 처음에 왜 건축과 에너지를 이렇게 합쳐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면 2003년이죠. 돌아가면 결국은 내 스스로 내가 이 건물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소음이 심하다던가 내가 너무 덥게 산다던가 내가 너무 춥게 살고 있구나. 결국은 이 집은 나를 대접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인권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취약한 공간에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단 말이죠. 또 하나는 주거권의 문제예요. 결국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집으로 건물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집으로 제대로 지어지는 집으로 만들어지려면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한 주택이자 또 그 편익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은 당장 공사비가 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건물을 지어놨을 때 부가적으로 느끼는 편익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내가 정말 이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집을 당연히 지어야 되고 또 그렇게 지어지지 못한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없다면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주거권과 인권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 리모델링은 정말 쌍두마차로 계속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항상 많은 돈이 선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하지 않고 이윤만 챙긴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확대 보급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연구의 내용을 국가가 좀 잡아주고 오히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실증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윤을 창출하면서 기업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물량을 제공해주는 일이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정부가 공공건축물을 선도적으로 지금 그린 리모델링을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좀 더 많이 확산되길 바라고 있어요. 많이 확산되다 보면 좋은 자재를 싼 값에 구입할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자재지만 더 좋은 자재로 업그레이드도 될 수가 있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앞으로 이 집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자극이 될 거거든요. 조금만 더운 날씨에도 같이 덩달아 더운 집이 될 수 있고요. 조금만 추운 날씨에도 똑같이 덩달아서 추운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말 좋은 집은 우리에게 오는 자극을 정말 받아내릴 수 있는 집,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내 삶을 동일한 그 높이로 삶의 질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정말 나를 보호해 주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좋은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많은 건축물들이 노후화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건물이 2030년, 2040년, 2050년까지 점차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이 되어야 돼요. 근데 공공건축물의 역할은 정말 미비합니다. 민간에서 나서서 그린 리모델링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사실은 건축물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민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이제 제로에너지 수준으로 그린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될까라는 것을 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인센티브도 주고 또 국가 자체적으로도 또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그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많은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 듣고 그것들을 받아 적어서 다시 각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저의 역할에 충실하게 열심히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것들이 국가 정책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어쩌면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